해주세요. 오늘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분지 서둘러서 온 강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학 박은경입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사실 자주 보는 사이지만 네. 요즘에 하도 그렇게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를 못해서 그렇게 난리를 쳐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편하게 네. 해서 모였잖아요. 네. 저희가 그 학생인권 폐지한다고 하는 걸 지키자고 이제 공대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뭐 각자 맡은 부분에서 학생인권 폐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뭐 그런 학부모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우리가 만든 그 우리 모임 이름이 있잖아요. 광장에 서는 엄마들. 맞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활동가이다 보니까 거의 거리에서 많이 나섭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막 3번씩 할 그렇죠. 때도 있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저 내탕입니다. 저도 대탕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싫어요. 광장에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벗어나고 싶은데 어. 거의 올해 1년은 아무튼 겨울 1월달부터 거의 광장에서 저희가 온갖 집회와 기자회견과 농성과 하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인권 폐지가 안 되길 바랬는데 아무튼 10월 20일 날 또 상정을 하겠다고 하고 또 김혜영이라는 시의원이 교육청에 서울교육청에 학생인권 위원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 나온 양반이 막 또 조희영 교육감하고 시정지기 때 완전히 뭐 동성애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너무 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예, 저는 인권이란 말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권이란 말은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그냥 권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누가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법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침해하는 게 그게 인권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해갖고서 예전에 붙으면은 우리가 이제 체벌 금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2010년도에 관노인 교육감이 되면서부터 체벌 금지를 먼저 학교 현장에 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난리 났어요. 아이들을 안 때리고 어떻게 교육 가르치냐고. 근데 일부 학부모님들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때였었어요. 그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논의할 때 학교 현장이 정말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체벌금지 나온 거 보니까 오장풍 사건 해갖고 엠초 고등학교에서 정말 아이를 이렇게 서 있는데 선생님이 막 완전 난리듯이 때려갖고 애들이 도망가고 하면서 그 동영상을 그 학생이 수업하다가 몰래 찍었죠. 찍었는데 정말 그 동영상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가 그 학생을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날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선생님한테 조금 맞은 그런 친구가 혈우병이었던 거야. 혈우병인데 이 친구를 그 선생님이 체육실에 이렇게 다 가둬놓은 거야. 그러니까 체육실에 보면 공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농구공을 이렇게 튀겼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너 왜 농구공 튀기냐. 그 친구를 또 때린 거예요. 혈우병 걸린 친구를. 그러니까 이게 폭발이 돼서 저희가 이제 간악 동작해서 시민단체랑 서울 평학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했더니 기자들이 한 100명 오면서 그 사건이 오작풍 사건에서 막 조회수가 3천 건이 넘고 기자들이 정말 전화가 폭발이 되면서 니네 평학이 왜 건드냐 이러면서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 강효은 교육감이 체벌 금지를 발표를 하셨고 그때 이제 그 이후로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가 그 서명을 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들어와서 이 학생인권 폐지를 하는 거 보면서 저희 이번에 또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항의도 또 되게 많이 받아서 너네가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더 골치 아프지 않냐. 하지만 10년 동안 만들었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너무 그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나는 이게 우리가 그냥 보편적이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학생인권 조례를 왜 국힘당이 굳이 이걸 건드린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죠. 네. 조례가 2011년 제정됐죠? 네네. 네, 선생님 한번 정리를 쫙 그동안의 경과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경과를 일일이 다 얘기하자 그러면은 중요한 예. 것만. 중요한 건 2011년 12월 주민 발의로 서울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어져 왔으니까 올해 2023년이니까 12년 차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동안 아까 박은경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 생활 규정도 바꾸면서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가면은 주별 규정에서부터 복장 규정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 학교 교복이라던가 머리 스타일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나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양말도 뭐를 신어야 되고 뭐 구두도 어떤 걸 신어야 되고 하다못해 뭐 속옷 색깔은 어떤 걸 이런 것도 굉장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추운데 그 패딩도 못 맞아요. 스타킹 쉽게 얇은 맞아요. 구두만 입어야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저는 이게 어쨌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어쨌든 개성도 살리면서 자율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살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선도부 있었잖아요. 우리 딱 저도 선도부를 해봤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은 쫙 했을 때 애들 막 걸어올 때 보면은 복장 거기서부터 이제 실내화 신었나 안 신었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월요일 딱 되자면은 손 딱 올려갖고서 이거 손도 뭐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머리 막 자르지고 그랬죠. 그거 우리 라떼는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할 거는 너무 옛날 얘기. 그렇지? 우리 라떼는요. 근데 그렇게 저는 했어. 우리 때는 강혜승 지부장님하고 저 때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당시여서 별 그닥 이렇게 혜택을 못 받지는 이제 아무튼 만들고 나서 좀 다니긴 했지만 현재 이렇게 고등학교 이 두 부부 학부모 엄마들은 정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있고 조금 학교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고 뭐 예전 그 머리 길이 막 이거는 저도 교문에서 막 들어갈 때 걸릴까 말까 그 굉장히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거든요. 1cm, 2cm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 아이의 모범성을 대변해야 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아이들 두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데 화장 같은 경우도 자유를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방종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자유로워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자정 능력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상상하시겠지만 아이들이 꽤 학기 초에는 화장도 좀 해보고 이러다가 이것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면 그런 말이 있어요. 1학년 아이들이 제일 진하다. 그렇지. 좀 이제 하다가 자연스러워지는구나. 좀 하다가 이제 슬슬 귀찮아지기도 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그냥 노 메이크업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애들에게 자유권을 줘도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잘 지켜 나가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학생인권을 좀 공부도 좀 하고 뭐죠? 이렇게 요즘은 원탁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학교들도 좀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학교별로 보면은 3주치 생활협약 이렇게 해갖고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떤 나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저희 딸이 다녔던 학교에서 그걸 참여를 한번 해봤었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만든 그 규정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쪽은 이 생활 3주체 그러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이제 요즘은 4주체 이래가지고 지역사회까지 좀 같이 하는데 오늘은 요새 학교 안 내부만 3주체만 조금 다루자면 이렇게 학생들은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약속 스스로 몇 가지 이렇게 만들고 학부모도 약속 몇 가지 만들고 교사도 만들고 따로 각각 만들어서 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스스로도 잘 지켜내면서 한 번씩 이제 공청회 같은 걸 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해야 할지 뭐 등등 공청회 하면서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그 3주째 생활협약의 가장 제가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은 보통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교문 같은데 학생 규칙 턱 이제 있잖아요 현판으로 그닥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현판에 있거나 이거나 말거나 뭐 이러고 아무 학생들한테 감흥이 없는 생활 뭐 이렇게 규정 뭐 이었다면 요 3주째 생활 협약은 실제 아이들의 생활을 조금 지배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약속들이 만들어져요. 쉬는 시간 어떻게 하겠어? 교복 뭐 어떻게 입겠어?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아요. 뭐 교복 단정히 입겠다 뭐 이런 약속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 몇 분 전에 자리에 앉기 이런 거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손대지 않았을 때 그 학생들 안에도 조금 더 보수적인 아이, 조금 더 진보적인 아이, 조금 자유로운 아이, 조금 난 공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나를 이렇게 방해하지? 이런 아이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이제 약속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잘 지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신 사례는 아마 혁신학교나 이렇게 3주체 협약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혁신학교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학교 정말 바람직한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학생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된 것은 맞지만 지금도 보면 아직도 상벌점제 되게 말도 안 되는 조항들로 아이들에게 상벌점 주고 지금도 선도부라고 해서 같은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게끔 하는 그런 학교들이 지금도 있어요. 서울 시내에도 맞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 그래서, 아이들 같은 네. 경우도 벌점 차라리 그냥 때려라 벌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저랑 이제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인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 때 다닐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화장을 하는데 어떡하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니 본인을 거꾸로 생각해봐라. 우리 때 정말 그런 거 화장 안 하고 싶었냐. 그리고 우리 저기 선도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치마 막 접어서 올려입고 그 맨살에 그 멋부린다고 막 맞아. 살색 스타킹 신고 우리 때도 사실은 감장 스타킹 신고. 강제하니까 더 했잖아. 그거 핑클 파마 막 앞에 파마하고 깻잎머리. 깻잎머리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그때 막 화장 그리고 교복도 사복 얻다가 화장실에 숨겨놓고 맞아, 끝나면 맞아. 뭐 사복 입고 놀러 가고 맞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은 생각 안 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화장품은 그냥 싼 거 쓰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거를 사줘라. 그 나이에 맞는 화장품을 사주시면 그 따님이 너무 좋아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 본인들의 이 학교 생활을 싹 본인들이 마치 뭐 김혜영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과연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다. 어떤 모범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본인들은 지금 뭐 그냥 교복만 입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 모두가 그거는 다 좀 같은 마음 벗어나고 싶다. 이게 여기서 규제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렇잖아.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니까 이런 네. 경우도 있고 그건 근데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뭐 유엔의 아동 협약도 권리 협약 이런 것들도 비준 나라고 인권 조례가 있던 없던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될 나라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처음 만들었던 거는 이제 경기도잖아요. 김상공 전 교육감님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현재 6개 시도교육청에 있지만은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충청도도 그렇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년 제정했지만은 2010년 후반부터 이 제정되기까지 주민 발의로 해갖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정말 뭐 지금 그 온라인이 안 돼요. 오프라인 직접 가서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한 13만 명 정도 지금 서명을 받아서 유효 서명으로 된 게 그 주민 일일이 발의된 게 대조 작업하고 한 간접 9만 조례. 8천여 명 돼요. 음. 근데 지금 이분들이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교회. 왜 기독교 분들이세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학생 인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굉장히 좋죠. 근데 관심을 가지시면서 학생 인권을 더 강화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줄 줄 알았는데 외려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기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서울교육청에서 또 우리 인권상도 이번에 수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고 2012년부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 인권을 상담하고 권리를 구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훌륭한 학생 인권인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약간 공격을 하자면 서울시 의원들이 인권이나 노동 이런 데는 다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정신 개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시험 질문할 때도 너무 얼척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셨죠? 폐지하자고 하는 그 이유들이 좀 몇 가지 그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그 부분하고 또 거기 지금 교회는 제일 꽂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위해서 아이들이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둥 아니 인권 조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전문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인종이란 이유로, 성적 지향의 이유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학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해갖고서 그런 조항들을 담았을 뿐인데 그거를 빌미 삼아갖고서 서울시 교육청 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학생 인권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근거 조항들이 굉장히 미비한데 이분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고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왜일까? 나는 가장 꽂힌 부분들이 이렇게 종교인 분들이 제가 아시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는데 서명을 하고 쫙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강압에 의한 서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폐지해야 되는지도 자기네 설명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서명을 받게끔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 서명도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갖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온라인 서명. 우리는 굉장히 더 많은 서명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6만 몇천 명이잖아요. 그 숫자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받아갖고 다 제대로 그럼요. 했는데. 현장에서 우리는 13만 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효수 이제 주민 발의한 게 9만 8천 명.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개인정보잖아요. 그거를 선뜻 넣어주신 거잖아. 13만 그렇지. 명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서명이 얼마나 값어치고 고마운 거야. 지금 온라인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노출이 안 되지만 그걸 저희가 또 그거 다 대조하고 주소까지 틀리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주민번호하고 인권조례를. 그래서 특정 기간 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럼. 막 이렇게 나가셨을 텐데. 아유, 그러니까 막 그 보수들한테 강혜승 부장님하고 저하고 맞고 아, 진짜. 맞다고. 아니, 그 어디 소형 봤는데. 막 저희는 발로 채이고 막 진짜, 어. 나 밀려갖고 뒤로 멱살 발라가지고 잡히고 누가 왜? 그 보수 하지 말라고. 하지 서로 같은 거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음. 그런 경험들도 다 근데 있어요. 그게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그 소중한 개인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지금 또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흐르면 강산이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10년 그 전으로 퇴보될 수 있는지 정말 저희 학생인권 조례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학생 인권 조례면 당사자인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른들이 모든 거를 정하나요? 그러게요. 네. 아니, 왜 어른들이 어떤 규칙을 정하고 맨날 내리 꽂아갖고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 이렇게 지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없애게 되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 이제 자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도구화 시키고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들의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학생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것은 가장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선택을 그리고 교육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나 뭐 그런 문제로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차별은 받지를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있어요. 이렇게 남녀로 구분되지 않는 성도 있고 성적 취향이 조금 다른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굳이 학습을 해서 차별 안 하는 연습을 해내지를 않으면 이게 그냥 잊은 듯이 뭐죠? 자꾸만 굳이 학습해내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차별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 휠체어 타는 학생이 우리 학급에 있다고 칠 때 같이 이동을 할 때 휠체어 타는 아이들이 가야 되는 동선이 그러니까 휠체어 그 지하철 출구 번호도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굳이 그 아이와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동선을 짜서 만들어내지를 않으면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취향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학교에서는 적어도 차별하지 않는 연습을 해낼 수 있어야 적어도 학교가 교육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특정 종교에서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수용을 해본다라면 그냥 차별하고 살아도 돼. 나랑 좀 다른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별하고 살아도 돼.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 애들한테 그대로 다 보여줘도 돼. 그렇죠. 그걸 굉장히 반교육적인 상황을 애들한테 그대로 학습을 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장애인 이제 학부모님이 학교에 그 발달 장애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은 뭐 하나 받으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은 맨 뒤에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유튜브 보라고 그걸 주셨나 봐.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유튜브만 왜냐면 방에 그것만 보고 있다가 학교를 오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지금 뭐 통합 교육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교실에는 이 아이는 차별을 시작을 해. 안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좀 많이 힘드실 건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 차별을 순간에 어떻게 맞아요. 그 애들이 그냥 조금 불편한 아이가 있을 때 적당히 그냥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우리 편한 대로 우리는 빨빨 가고 여기는 적당히 뭐 좀 이렇게 하는 신용하고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육적인 그러니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AI,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뭐 글로벌 시대, 이제는 뭐 미래 교육을 얘기하지만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는 정반대 방향인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OECD 국가이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핀란드 교육이라던가 독일 교육 같은 이 부분에서 닮아야 할 것들은 진짜 지금 우리가 닮아가지는 않고 이상한 것들만 베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인권은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가장 기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더 차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3의 성이라고 해갖고서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닌 제3의 화장실 같은 거 성을 가진 이런 화장실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한 방향성으로 인권이 진화해야 되는 거지 퇴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9월 달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공청회 우리 셋 다 가봤었잖아요. 저 김혜영 의원이 발언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학생들의 사생활 그 이제 보호 부분에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원주 교제를 하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보호할 거니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약사분이 나오셔갖고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 인권 조례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학교 밖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 학교 밖까지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인 거지. 학교에서는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 그 끝날 때까지가 학교의 책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인권적 영역이랑 권리 그냥 각자의 이거는 개념이 약간 이렇게 하나가 더 높은 개념이 아닌가요? 이게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적 인권 수준의 헌법적 권리가 각각의 개인이 행복할 권리, 추구할 권리가 다 있죠. 헌법적으로. 그렇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그냥 가지고 와버리거나 훔치거나 한다는 것까지 다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범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다 인권 보장해야지 하면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든지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거의 천부적으로 보장하고 기본 베이스에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학생 인권도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될 권리, 권한들은 놓고 나머지 범법적인 행위를 한다라든가 부당한 권리 주장을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너무 수업을 못하게 방해를 해. 그렇지. 이거는 부당한 권리 주장인 거죠.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뭐 어떤 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제 느낌엔 뭐 이렇게 범법 행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그래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요. 그런다고 해서 헌법을 없애버리자. 이 수준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우산 개념에 그것은 놓고 그 다음에 부당한 권리 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법률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왜 이런 시의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학습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조례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막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적 선택이 아닌 다른 외압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겠다. 정치적 목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학생 인권을 정치의 쟁점으로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부가 왜 조례까지 관여합니까? 이거는 자치법이에요. 왜 교육부가 왜 정치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 자치 조례를 가지고서 자치 조례에 대해서 뭔가 뭐 예시안을 내려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교육부가 내려보낸 그 자치 조례안에 대한 기본 예시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4조에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 위에로 되게 똑똑하다니까. 아니 똑같은 조례인데 법적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이 조례보다 우선한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분들 뭐를 가지고서 이 법적 아무나 이렇게 잠을 거쳐갖고서 조례도 만들어서 내려보냈을 텐데 지금 저는 교육부가 제발 학생 미래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학 입시 제도 개선 요번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저는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미래교육 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지 엄한 짓, 뻘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뻘짓 하지 말라고 맞아. 우리 모이지 않습니까? 김혜영 의원이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조례 예시안을 그대로 해갖고서 본인이 18일날 이제 교육위원회에 안건 처리 이제 그거 이제 논의를 한대요. 교육위원회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위원회에 회의 한 번 참석하지 않은 김혜영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공부 학습이 하나도 되지 않은 그냥 정말 엉터리 교회 그분 신도들의 말만 듣고 따라하는 김혜영 의원 우리가 좀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잖아.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감사팀장. 보이지 않는 손인지 대답하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혜영 의원이 그걸 가지고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조례안으로서 안건 상정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학교 구성원 권리 제목이 길어가지고 다 외우진 못하겠지만 권리와 요 책임 그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거나 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학생도 지키고 교사도 지키고 다 지키고 이렇게 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신 의견들도 가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조례안을 보면은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던가 학생들의 어쨌든 그 성소수자라던가 이런 가장 차별적인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주고 어디에다가 인권을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기구 지금 학생 인권 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 구성을 해갖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교권조례는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교권조례는 교권조례에서 하면 되는 거고 학부모는 학부모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를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그러면 3주체가 학교를 평화롭게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잘 만들어가자 하는 다른 방향의 조례인 거고 그렇게 조례해도 돼요.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하고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대체로 하고서 학교를 평화롭게 만들고 서로가 잘 해보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권리는 별 없고 의무는 더럽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윤리교육을 왜 이렇게 강조해요? 윤리교육. 저 윤리 너무 싫어요. 나 너무 싫어요, 저도. 어떤 윤리를 아니, 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윤리 선생님 계시면서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어떤 도덕적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거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윤리가 반공교육인지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더 사랑하고 충효 사상인지 예절 같은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상강 오륜 같은 그런 구태의여한 가수 생각나네. 국민교육 현장 다시 외워야 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일어서 갖고 그게 윤리교육이라고 하면 저기 내릴 때 몰라요. 있고 세대 차이 나서 그러네. 아니 우리 그런 시험도 봤잖아.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윤리교육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진짜 너무 올드하다. 가장 윤리적인 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는 거
상교육으로 그냥 산 내 그러니까 모습을 그게 보여주는 거. 감수성 교육인 거잖아. 감수성을 교육해야 되는데 윤리에서 주입? 100점 맞으면 그러면은 제일 훌륭한 그래, 인간이 조동기에서 100점 맞으면 네, 훌륭한 근데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 애들이 그 예전에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물신주의에 이제 꽂혀 있냐면은 돈 10억을 줄 테니 범법을 저지르겠냐 했을 때 그리고 감옥을 갈 수 있냐 했을 때 아이들이 하겠다. 다수가 야 돈 10억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 그냥 감옥 한번 갔다 오고 할게. 이게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윤리교육이 안 돼 갖고서 윤리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근거가. 그러니까 어떤 윤리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없이 윤리교육을 강조하니까 되게 웃긴 거죠. 응.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 아니 깜짝 놀랐잖아. 교과서를 우리가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조례안 그거를 읽어보면서 아니 윤리가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왜? 본인들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를 강조하나? 역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주입식 윤리와 도덕도 약간 주입식으로 접근.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이 비교육적인 경쟁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부터 어쨌든 친구 관계고 서로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이겨야지만 내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성적을 더 좋게 받아서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더 좋은 직장을 가고 하는 이런 수직 구조의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10월 28일 교육혁명 홍보 행진하면서 팀장이시죠? 그거 하면서 우리가 경쟁교육 없애고 대학 무상화 평준화 하자. 우리가 또 뜻받아서 같이 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아무튼 뭐 얼추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뭐 21일 날 우리 또 학생이니까 집회하는 거 약간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저희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에서는 21일 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5시부터 7시까지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집회를 합니다. 촛불 집회를. 22일이 지금 서울시의회 321차 이제 정례회인데 마지막 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본회에 안건 상정되고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날 압박하는 집회를 하고 22일 날은 뭐 1인 시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탄 성명서 나갈 이렇게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이 이 시간에 하고 계시겠다. 11시부터 지금 서울 광장 사랑의 열매. 광화문 광장 사랑의 사랑의 열매. 열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수상도 받고 했다 보니 조희영 교육감님은 인권 조례에 대한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강남구 등 주요 자치구를 돌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것들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 교육감으로서 또 직접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관심 가져주시고 21일 날 집회에 좀 많이 참석해 어제 주시고 우리 유명한 학생인권 위원장님 서울교육청 그 위원장님 얘기도 살짝 하자면 위원장님하고 박강산 의원 1년 더 유예시켜보겠다 하면서 어제 1인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사진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10년 전에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모든 사람들이 10년 만에 우리 부활했다 막 이러면서 다시 지금 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폐지가 돼서는 안 되는 이런 조례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품 팔아가면서 그 개고생을 하면서
만들었던 이 둘의 자칫 저 양반들은 학생 인권만 준비한가 봐. 교육 활동하는 건 하나도 안 준비가 없나 봐.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또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학생이 가장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학생 인권 조례 탓이다 탓을 모든 것을 다 학생 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교권 대 학생 인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제로성이 프레임을 아니죠. 짜고 가는 것들이 너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교권도 학생 인권도 또 존중받아야지. 이제 뭐 학부모나 뭐 다른 교직원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다 존중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학생 인권을 폐지해야만 그런 것들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전에 진상 학부모들 해갖고 우리 너무 슬퍼서 우리 막 수다 떤 적 있잖아요. 악성 민원이 악성 이렇게 민원. 학부모 학생 데리고 있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전부 악성 민원이 근데 느낌으로 교사분들도 들렸어요. 학부모님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직업이 맞아요. 교사일 그럼요. 뿐이지. 그러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 저희가 조금 중요한 건 인권이라는 걸 존중하고 존중받아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교사도 될 테고 뭐 각종 그렇죠. 이제 네.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 텐데 그런 아이 그래서 되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그 교육 활동을 하실 수 있으려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들을 그리고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부모,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권을 없애자 이 논의보다는 차라리 인권이라는 게 제대로 뭐야? 그럼 학생 인권은 뭐고 교사의 인권은 어떨 때 서로 존중된다고 생각해?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과도기적 시기가 있는 거는 같은데 그럼 선생님 인권은 어떨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학생은 어떨 때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혹은 어떤 때 나는 인권을 침해당할 만큼 부당하다고 느껴지나요? 이런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각자 존중될 수 있는 규칙들을 좀 만들고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규칙을 세우고 배우고 연습하고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지금 이제 10년 그 조례가 10년 됐다고는 하지만 뭐 각종 법 조례들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문화로 안착이 되려면 생활 속에서 굉장히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연습으로 가고 이제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그 시점에 왔는데 지금 뭐 인권이 있어도 소용없다 내지는 있었더니 너무 과하다. 지금 그러면서 없앨 시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 인권을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훈련을 해야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빨라지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걸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전화 우리 현중이 전화한테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걸 폐지할 텐데 두고 보냐고 내가 현수막 60개 걸겠다 해서 아까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뭐 지금 뭐 나 때는 뭐 시대라고 하지만 인권은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고 인권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공부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어른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울시 위원님들 정말 우리 참된 어른 됩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벌써 이제 10년여 세월 동안에 인권이라는 것들이 교육 안에서 다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 바탕은 인권이고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모르지 않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 교육이 점점 더 심화되다 보니까 내 아이 중심,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사고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더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가 조금만 뭔가가 권리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학교에 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저는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학부모님들도 학교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교사분들이 얼마만큼 어렵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단위 학교에서부터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 할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정말 요즘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정말 지역에서 볼 때마다 어머 너무 귀한 애기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될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학생 인권 조례는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더 강화되고 학생 인권법 더 나가서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교 밖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말고 학교 밖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청소년들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법 제정이 되는 것들이 저는 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21일 오후 5시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우리 만나요.